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경매 운영자 치호입니다. 인트로 장면이 조금 바뀌었어요. 너무나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거를 쓴다라기보다는 또 제 입맛에 맞게 쓰는 것도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부동산 이야기 중에서 갭 투자를 좀 더 또 세분화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씩 넣었더니 그 음악이 또 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볼 수는 없죠. 그러더라도 일단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일단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나은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소음에 관한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바깥에서 개가 짖건 오토바이가 지나가건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음악을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저는 그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 맘은 진짜 모르겠다. 장가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동전 잔고 없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나처럼 그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시집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자처럼 그렇게 시집갈 수 있을까?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냐. 다시 사랑이란 거 할 수 있을까? 소녀 같던 내 순수함 어디 갔나. 여자 맘은 나도 내가 모르겠다. 장가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장가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시집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누구처럼 그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언젠간 우리도 장가갈 거야. 시집갈 거야. 우린 꼭 갈 거야. 꼭 갈 거야. 내년에는 꼭 간다. 가자. 잘 들으셨어요?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만 해도 장가를 가고 싶어 했는지
뭐 어찌됐건 오늘도 갭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일단 그 갭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더라도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또 궁금하다고 저한테 쪽지를 날려주셔도 좋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아요. 일단은 경매와 갭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 처리하고 난 후 부동산 사장님이 개입을 하겠지만, 갭 투자는 처음부터 부동산이 주도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전하다라는 것은 뒤바꿔서 그 안전판이 깨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동산 사장님과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죠. 또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돈이죠. 수수료고. 수수료를 깡내 만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이야기는 춘배 그 책에서도 제가 자세히 다뤄놨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수수료를 위해서는 뭐 거의 불 속에도 뛰어들 겁니다. 아마 물속이라도 뛰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깎는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내게 좀 불리하다고 싶은 것을 꺾어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그 첫 번째가 이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팔기 전에 미리 고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누수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특히 베란다나 이런 쪽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페인트 그 수리공을 시켜서 누수에 관한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하면 페인트 하기 전에 그 누수에 관한 부분을 체크해서 미리 알려줘요. 또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방수액을 미리 바르고 페인트를 칠하는 게 훨씬 낫죠. 우선 뭐 가장 근본적인 처리는 윗집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을 팔았던 그분에게 누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고 만약에 그러더라도 누수가 생긴다면 6개월 안에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죠. 또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거래가 안 되는 거를 거래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자의 입장에서 거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입장이 아닌 전 주인의 요구를 주도적으로 막 밀기도 해요. 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면 거래를 안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인간관계라든지 친분관계가 생기면 거래를 안 하기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또 거래라는 게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또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회사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자금력을 동원했다는 말은 집을 좀 깨끗하게 고치는 거죠. 깨끗하게 고쳐서 일반 매수자에게 비싸게 되파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를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죠. 뭐 어찌됐건 갭 투자는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을 잘 만나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부동산 사장님의 말을 신뢰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서 100%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믿고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믿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수수료요, 수수료. 수수료를 내가 깎지 않는다. 그리고 전 집주인의 금액을 깎아지고 오면 내가 수수료를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를 자주 풍기시면 부동산 사장님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약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나 더 길게 잡아요. 잔금할 시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전세자가 구해지면 곧바로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좀 더 유동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길게 잡는다라는 말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좀 몇 번 통할 수도 있는데 그 집주인에 따라서 이런 거를 좀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협조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반대로 집값을 좀 깎아줘야죠. 대부분 집주인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한 부분을 금액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러 왔는데 아파트 에어컨 가격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놓고 갈 테니 냉장고 값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칼에 잘라야죠. 집을 사러 왔으면 집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냉장고하고 에어컨이 무슨. 예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팔러 가는데 개 따라다니는 거하고 개 따라다니는 듯이 아무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냥 자르세요. 이런 거를 좀 미적미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 얽히게 돼요. 안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르고 또 내가 양보를 해서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이득을 쥐어주면 됩니다. 집 상태를 다 확인하고 났어도 또 정작 짐을 빼고 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수리비하고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도배는 안 했으면 되는데 짐을 빼고 나니까 짐 뒤에 있는 뭐 낙서 자국이라든지 끓긴 자국이라든지 그런 게 보여가지고 돈이 더 깨지는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토탈 리모델링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의 업자나 한 명의 회사가 그 전체 리모델링을 다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또 들어가 보면 전체 리모델링 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금 집을 수리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데를 쓰는 거고 낫고 또 어떤 데는 또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고 그런 유불리가 따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솔직히 아파트 같은 거 고칠 때 자재비는 얼마 안 들어요. 인건비가 상당하죠. 조그만한 뭐 목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뭐 장난 아니다 보니까 지방도 장난이 아닌데 수도권은 뭐 더 하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사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전체 공사 기간이 일정이 짧으면 전체 금액에서도 빠지기도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고쳐진 집을 보는 걸 좋아하지 고쳐질 예정인 집을 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짐이 빠진다든가 하면 최대한 빨리 고쳐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많은 부동산에게 보여줘서 그 집을 빨리 나가게 하는 게 이제 목표로 하죠. 이제 집 수리하는 그 요건은 처음에는 페인트가 들어와야 돼요. 페인트는 여러 가지 요건이 좋아요. 첫째는 페인트가 요새는 몰딩을 안 하는 추세인데 몰딩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문 색깔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인트의 이점이 많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타일 같은 경우를 교체하기가 좀 뭐하면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훨씬 더 깔끔한 경우의 수도 있고 전체 페인트는 크게 금액이 들진 않지만 처음 시작 부분에 있어서 페인트를 좀 많이 잡으시면 좀 여러 가지 좋아요. 또 요즘 나오는 페인트는 벽지 위에 바르는 페인트가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페인트가 끝나면 이제 화장실을 손을 보고 싱크대를 손을 보고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도배장판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고쳐서 비용이 여기 제가 있는 기준으로 치면 보통 24평 기준에 한 700만 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물론 30평 대는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재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는데 크게 7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선이지 더 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이나 벽지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자잘한 것은 또 AS를 많이 맡겨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처리하면 훨씬 더 낫죠. 이 부동산 사장님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테리어 업자의 부분적인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곧바로 수리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수리를 못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또 많이 늘어요. 또 는다라는 것은 뒤바꿔서 생각해 보면 돈이 세이브 된다는 얘기죠.
갭 투자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긴 하지만 알고 달라드는 거하고 모르고 또 시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꼭 갭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래에 관한 거,